지금부터 그 마이앱스를 이용해서 소통 게시판이란 걸 만드는 것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현재 이 소통 게시판은 군포도시공사의 웹사이트에 있는 내용을 참조해서 만들고 있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소통 게시판의 주 목적은 민원인들이 글을 올린 내용을 가지고 민원 상담 부서에서 해당 조처리 부서한테 배정을 하고, 처리 부서가 해당 내용을 글을 올리면 그 처리 완료 상태로 바꿔주고 처리 결과를 공지하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소통 게시판을 운영하기 위한 앱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소통 게시판이라고 하고요. 자, 일단 전체적인 자료를 관리하기 위한 게시판 관리를 먼저 만들겠습니다. 관리. 테이블명 돼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키필드는 글 번호, 그 다음에 여기는 제목이라고 넣어주고, 필수는 아니지만 게시글 번호는 YY 이렇게 하면은 연도 두 자리와 일련 번호로 구성이 되는 키가 생성이 됩니다. 물론 이렇게 안 하면 그냥 자연 기본적인 키로 만들어지는데, 연도별 고유 번호를 관리하고 싶은 경우는 이렇게 해준다든지, 연도의 월별 이 경우는 mm까지 넣어주면 월별 고유 번호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확인. 기본적으로 이제 글 번호와 제목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메모해서 의견이라는 걸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성자 명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현재 작성일 날짜 같은 경우는 초기값 0으로 해주면 현재 작성한 오늘 날짜가 되고요. 여기는 읽기 전용으로 처리를 해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성자도 기본적으로 시스템 초기에 현재 사용자 이름이 들어가게끔 해주고 읽기 전용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글 번호는 굳이 보일 필요가 없으니까 숨김 처리하고, 순서를 조금 바꿔서, 자, 제목, 네, 작성 의견. 자, 그러면 민원이 작성을 하면은 제목과 이름을 넣을 거고, 기본 날짜와 작성자는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저장, 빠져나가고, 이전으로 빠져나가고, 게시판 관리해서 추가. 그러면 현재 날짜들하고 제목과 본문을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처리가 입력이 되고 나면은 다시 그 담당 부서와 담당자를 지정을 해야 되겠죠, 관리자가. 그리고 상태도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처리 담당 부서하고 담당자를 관리하는 정보를 다시 만들겠습니다. 새로 만들기에서 민원 새로 만들기, 담당 부서,
라는 걸 하나 만들고요. 부서 번호, 부서 이름, 그 다음에 담당자명, 그 다음에 필요한 경우는 연락처 도 둘 수가 있습니다. 자, 저장하고 간단하게 처리 부서 기에 있는 부서명을 좀 참조해서 내주고 또 추가해서 네, 이렇게 기본적인 필요한 경우는 조직을 더 넣을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러면 다시 게시판 관리로 와가지고 관리자가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다. 이런 식으로 넣겠죠. 제목. 여기를 집어넣게 되면은 이제 그 다음 단계는 관리자가 하는 일입니다. 관리자가 처리 부서하고 그거를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계층 참조를 통해서 그거를 해결할 겁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 자, 담당 부서는 그 담당 부서에서 우리가 담당 부서 이름을 가지고 거고요. 또 계층 참조를 해서 해당 담당 부서의 담당자. 다시 또 담당 부서의 여기 담당 부서 이름으로 필터된 담당자를 가져오게끔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가 만든 담당 부서 성정센터의 담당자 이렇게 레저브로 하면은 이렇게 선택에 의해서 필터링된 것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좀 간을 정리를 해보고요. 자, 담당 부서가 처리가 되면은 이제 담당 부서에서 해주는 일이 또 필요합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이제 처리 결과를 입력을 하겠죠. 그래서 메모를 가지고 다시 밑에다가 추가를 해줍니다. 조치 내용.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조치 완료일을 넣어주겠습니다. 그럼 전체적인 이제 플로우를 관리하기 위한 상태 값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상태는 최초의 접수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담당 부서가 처리가 진행하면 진행, 끝나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접수는 최초의 접수니까 무조건 초기에는 접수라고 초기 값을 가지게끔 하고, 이거는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보면 전체적인 이제 데이터 흐름은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민원이 작성을 하면 담당자가 담당 부서 지정을 하고 진행 상태로 바꿔주게 되고요. 해당 부서에서는 처리 결과를 입력을 하고 처리한 날짜를 입력을 해주고 상태를 완료로 바꿔주면 전체적인 업무는 끝이 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게시판 관리가 됐고요.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민원인 화면하고 다시 그 다음에 처리 부서용 화면으로 다시 분리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현재 게시판 관리를 만들기 위해서 민원인 관리를 만들기 위해서 현재 폼 복사를 하겠습니다. 게시판 접수가 될 거고요. 자, 접수 화면에서는 제목, 의견까지만 들어갈 겁니다. 이거는 관리자가 할 거니까 요 내용들은 민원이 입력할 일은 없고요. 민원인이 작성을 하면은 해당 내용은 접수로가 들어갈 건데 민원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화면을 숨길 필요가 있죠. 그때는 데이터 영역 요소에서 숨기 명령을 가지고 폼에다 갖다 놓고, 자, 이거는 숨기 명령으로 갖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기 상태가 접수라는 정보는 기록을 해야 되고 눈에는 보이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은 굳이 요 화면들을 다 볼 필요가 없으니까, 자, 보면은 제목, 작성자, 등록일자, 처리 상태 이렇게만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제목, 자, 본문 내용을 숨기고 작성자, 작성일, 그 다음에 해당 부서는 굳이 보일 필요가 없고 상태 이렇게만 보여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필요한 스타일을 좀 바꿔가지고 그리드에 체커는 할 필요가 없게 바꿔주고 이 스타일에 따라서 지금 이 모두가 좀 다르게 표시가 됩니다.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추가만 있으면 되고 복사, 삭제, 저장, 엑셀은 다 체크를 시켜서 조회하고 저장하는 것만 남았죠. 자, 저장 버튼을 여기다 둬도 되는데 보통 본문 작성하고 아래에다 두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라운드 버튼을 여기다 놓고 이게 빠져나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기 영역 구성에서 일렬짜리를 요 밑에 갖다 놓고 여기다 하면 이걸 제출이라는 기능 제목을 바꿔주고 이 버튼의 기능 동작은 세이브 리프레시로 하겠습니다. 저장.
자, 그럼 민원인이 보는 화면은 이런 화면이 될 거고요. 실제 공유된 페이지는 이런 식으로 플레이 폼으로 해서 폼을 공유시켜서 사용할 겁니다. 자, 민원인 이런 식으로 화면이 들어갈 거고, 추가 버튼 누르면 본인들이 여기서 작성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저장해도 되고, 여기서 제출 이런 식으로 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제출이 되고 나면은, 자, 관리자 화면 쪽으로 이렇게 넘어올 거고요. 넘어오면은 관리자는 이렇게 해당 부서를 지정을 하고, 자, 진행하라고 처리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해당 처리하는 부서 화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관리 화면에서 현재 폼을 복사해서 게시판 처리라는 업무로, 자, 이 구성한 처리는 해당 부서에서 처리하고 저장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 옵션은 다 제거를 하고 조회만 두겠습니다. 자, 제목도 처리 부서용이니까 입력 다 읽기 전용으로 바꾸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읽기 전용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상태도 읽기 전용으로 바꿔주고, 해당 부서에서는 조치 내용, 완료 일자, 그 다음에 저장 버튼만 쓰면 되니까 여기에 저장을 써도 되는데, 화면상으로는 자, 여기에서 일렬 배치를 두고 행을 만드는 거죠. 자, 여기에서 조치 완료라는 버튼. 자, 완료일은 읽기 전용으로 처리를 할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조치 완료를 누르게 되면은, 자, 폼에 세이브 리프레시를 할 거고, 상태는 자, 완료라는 값으로 상태를 바꿔줄 거고요. 그 다음에 완료일은 현재 시간이 들어갈 겁니다. 현재 시간은 now.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자, 저장 주면, 자, 처리 부서 화면을 보게 되면은, 처리 부서는 해당 내용을 보고 처리 내용을 입력을 하고 조치 완료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해당 내용은 날짜와 완료로 바뀌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기 부서께 필요하니까 부서 것만 보는 검색 조건에서 빼야 되니까, 자, 여기에서 이제 만들어져 있는 걸 그냥 복사를 해서, 여기서 새로 만들어서 입력 요소 만들 수도 있지만 여기 복사를 해가지고 여기다 갖다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규칙은 다 똑같이 적용되고요. 그 다음에 처리 담당 부서도 똑같이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담당자도 똑같이 복사해가지고 두게 되고요. 바뀌는데 담당 부서
자, 조건에 있는 거는 읽기 전용을 풀어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풀어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자, 본인이 성정체육센터이면 성정체육센터로 검색하면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자, 무조건 부서는 필수 입력으로 해줘야 되겠죠. 전체 걸 다 볼 수가 없게끔. 그래서 필수 입력으로 지정을 하면은, 자, 그러면 해당 부서를 무조건 선택을 해야지 조회가 되고, 조회가 된 내용의 결과를 입력할 수가 있는 처리 화면이 됐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전체 메뉴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설정으로 들어가서 메뉴 관리를 들어서 이제 담당 부서는 맨 밑으로 빼주고요. 이거는 코드 성격이니까. 자, 그러면 이제 순서대로 정리해보면 민원이 접수하는 화면이 메뉴로 갈 거고, 그 다음에 관리, 처리,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되겠죠. 자, 저장. 자, 배포되고요. 자, 실제 민원인 화면은 요 화면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 요 화면을 실제 민원이 좀 더 이쁘게 정리를 해보면, 자, 폼 수정 들어가서 민원이 보는 화면은 우리가 목표가 대충 이런 화면이 나와야 되니까, 페이지는 기본 15개 정도를 빼주고요. 그 다음에 이 폼은 선택하면서 되는 게 아니라 할 필요가 없이 팝업 형태로 라이트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팝업 라이트라는 것은 해당 내용을 더블 클릭할 때 상세하게 나온다든지, 추가 버튼을 누를 때 왼쪽에서 팝업된 형태로 화면이 나오는 형태입니다. 닫기. 자, 그리고 폼 수정 들어가서 전체적인 여기 저장 버튼 빼주고, 어차피 저장 버튼은 여기서 할 거니까. 자, 타이틀 제목을 한번 넣어볼게요. 우리가 꾸미려고 하는 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자, 영역 구성에서 이미지를 지정해서 올려줄 수도 있고, 기존에 있는 이미지를 골라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우리는 소통 반이라고 해주고요. 폰트는 굵게, 위치는 가운데로 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내용들은 여기에 들어갈 건데, 이거는 편집기 모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금 특성이 다르니까 배경색을 지우고, 배경색 지우고, 이거를 화이트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저장. 그리고 자, 이거를 그 다른 외부 홈페이지에다 게시하기 위해서
플레이폼 형태로 게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될 거고요. 추가하면은 이런 형태로 닫게 됩니다. 그럼 간단히 요거를 홈페이지에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에 홈페이지가 있다면 설정 홈페이지의 메뉴에다가 만들고 현재 우리가 만들었던 그 페이지를 링크를 걸어서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성됐다면 홈페이지에서 소통 게시판을 클릭을 하면 우리가 만든 그 게시판 화면이 뜨고요. 그 사람이 들어와서 추가해가지고 민원 등록합니다. 자, 그럼 민원 등록이 접수가 됐고, 자, 그러면 접수된 내용이 관리자 화면으로 들어올 겁니다. 쪽에 들어왔죠. 들어온 내용을 보고 관리자는 자, 그러면 스포츠 레저부에 해당될 것 같아서 배정하고 진행을 시킵니다. 자, 그러면 스포츠 레저 부서에서는 게시판 들어가서 스포츠 레저 부서에서는 들어온 내용을 확인하고 조치 내용을 기록합니다. 해서 완료 처리를 하면은 완료로 바뀌었고, 자, 홈페이지에 가면은 조회하면은 해당 사항이 완료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자도 해당 내용을 조회해보면 완료된 내용인 걸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그 조금씩 다듬는 거는 추후로 한번 해보고요. 가장 기본적인 그 게시판을 등록을 민원 접수받고 관리자가 처리 부서를 지정을 해서 할당을 하고 처리 부서에서는 자기 폼에 맞춰 가지고 입력하고 결과를 작성하는 그런 플로우의 소통 게시판을 만들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